27. 지나 윌리엄스의 세상은 종종 흐릿한 유리창 너머 풍경 같았다. 선명한 색채 대신 뿌옇게 번진 시선들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수군거림이 먼저 그녀를 감쌌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 풍성하다 못해 사자갈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곱슬머리,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가 강요하는 표준미라는 엄격한 잣대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스스로도 비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체형은 어딜 가나 보이지 않는 낙인이자 무거운 벽이었다. 그 벽 앞에서 지나는 자주 숨이 막혔고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몸서리쳤지만 유일하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마법처럼 피어나는 작은 세상,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드는 손수 만든 액세서리들이었다. 서울의 변두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끝자락, 햇볕마저 비껴가는 듯한 2층의 작은 자취방. 그곳의 한쪽 벽면을 차지한 낡은 책상과 어지럽게 흩어진 재료들이 진아의 작업실이자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버려진 헌옷의 단추, 빛바랜 레이스 조각, 길에서 주워온 작은 돌멩이와 나뭇잎들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때로는 밤을 새워 한 알 한 알 꿰어 만든 비즈 목걸이가 새벽녘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반짝일 때 진아는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곤 했다. 진아의 다락방. 어릴 적 현실의 냉혹함으로부터 숨어들었던 다락방처럼 그녀가 막 용기를 내어 연 작은 온라인 공방은 세상과 연결된 가느다란 신락 같은 창문이자 위태롭고도 간절한 희망이었다. 이딴 걸 누가 돈 주고 사? 만든 사람 왁구부터 글렀는데 모니터 위로 날카롭게 날아와 박히는 익명의 댓글은 비수와 같았다. 큰 마음 먹고 올린 어색한 미소가 전부였던 프로필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정성껏 만든 작품보다 먼저 사람들의 잔인한 평가 대상이 되었다. 진아의 다락방 문을 연 지 일주일째, 하루 방문객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간혹 달리는 댓글은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노골적인 외모 비하였다. 피부색 저거 실화냐? 동남아 어디서 왔냐? 와, 저 몸매에 저 얼굴로 용감하게 사진도 올렸네. 눈 버렸다. 진아는 마우스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익숙했지만 결코 무뎌지지 않는 절망감이 심장을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짓눌렀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밀린 공과금 고지서들이 현실의 무게를 실감케 하며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가끔 걸려오는 어머니와의 통화는 늘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라는 변함없는 걱정으로 시작해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라는 진아의 메마르고 힘없는 대답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는 그녀가 아주 어릴 때 가족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한국인 어머니는 식당 일, 공장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진아를 키웠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들 모녀를 따라다녔고 진아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학창시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혼혈이라는 낯선 외모,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큰 체격 때문에 그녀는 늘 따돌림과 놀림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깜둥이, 돼지 같은 폭력적인 언어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때마다 진아는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그림을 그리거나 찢어진 교과서 종이로 무언가를 접으며 홀로 상처를 사겼다. 진아의 다락방은 어쩌면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 속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터득한 생존 방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잔뜩 가라앉은 마음을 다잡고 진아는 부자재를 사기 위해 오랜만에 동대문 종합시장을 찾았다. 수많은 상점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그곳은 진아에게 또 다른 작은 전쟁터였다.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를 한참이나 헤매다 그녀는 늘 가던 구석진 곳에 박신의 실과 단추라는 낡은 간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가게 안은 온갖 빛깔의 실타래와 크고 작은 단추, 반짝이는 레이스 원단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그 작은 왕국의 여왕처럼 박복래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님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저 할머니,
지난번에 받았던 그 빈티지 자개 단추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진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할머니는 산더미던 물건을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뭘 또 봐? 척 보면 모르나? 자꾸 만지면 닳는다고 했지. 첫인상은 여전히 까칠하고 불친절했지만 진아는 이제 할머니의 그런 말투가 익숙했다. 오히려 그 무심함 속에 숨겨진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남다른 안목과 손님에게 허튼 물건을 권하지 않는 장인 정신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몇 번 더 가게를 드나들며 어색한 눈인사만 주고받던 어느 날, 진아는 한참 동안 빛바랜 푸른색 실크 리본 앞에서 서성였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다 결국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보는 눈은 있네. 아무나 알아보는 물건 아니여. 이야기 있는 물건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진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돋보기 안경 너머 눈빛이 아주 잠깐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 한마디에 그 순간의 눈빛에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든 것 같았다. 절망과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위태롭게 교차하던 나날들 속에서 정말 뜻밖의 손님이 진아의 다락방을 찾아왔다. 밤별이라는 정감 어린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의 블로거였다. 그녀는 진아의 작품 중 길 잃은 고양이의 발자국이라는 이름의 작은 브로치를 구매한 후 며칠 뒤 자신의 블로그에 꽤 긴 리뷰를 남겼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생명이 마침내 찾아낸 한 줌의 온기처럼 진아의 다락방에서 발견한 이 작은 브로치는 제게 깊은 위로와 작은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솔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감성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이곳의 작품들은 저마다의 소곤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보석 같습니다. 부디 이 작은 다락방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세상을 비춰주기를 응원합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숨을 죽인 채 리뷰를 몇 번이고 소리내어 다시 읽었다.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 작품 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섬세한 문장들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누군가 자신의 세계를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진아는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자신의 작품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밤별의 리뷰는 작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켰다. 몇몇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 진아의 다락방을 찾아왔고 밤별의 글에 공감한다며 조심스럽게 첫 주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 주문과 함께 작가님 힘내세요. 당신의 작품은 정말 아름다워요 같은 짧지만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진아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저장해놓고 힘이 들 때마다 꺼내보곤 했다. 하지만 그 작은 빗줄기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더 크고 위협적인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눈부신 외모와 화려한 배경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 강유미가 유미의 아틀리에란 이름의 온라인 액세서리 샵을 야심차게 오픈한 것이다. 새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세련된 스타일까지 갖춘 그녀는 소위 금수저 집안의 딸이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이었다. 그녀의 샵은 오픈과 동시에 각종 패션 매거진과 온라인 매체에 대대적으로 소개되었고 최신 유행을 정확히 반영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제품들은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진아는 유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사진들과 성공 스토리를 보며 감히 비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러움과 동시에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발딛고 선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눈부시게 반짝이는 그곳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어느 주말, 진아는 한 달 전부터 큰맘 먹고 신청해둔 홍대 앞 작은 플리마켓에 참여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액세서리들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스를 차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투박하고 소박한 부스는 그냥 지나쳐 옆자리에 번쩍이는 수입 액세서리 부스나 유명 캐릭터 상품 부스로 몰려들었다. 간혹 진아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대부분은 그녀의 남다른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가격표만 힐끗 보고는 이내 좀 더 둘러볼게요라며 발길을 돌렸다. 위축된 진아의 어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듣기 싫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손으로 직접 만든대? 취미생활도 참 딱하게 하시네. 강유미였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들 몇 명을 대동하고 진아의 부스 앞에 나타나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유미는 진아가 가장 아끼는 작품 중 하나인 푸른 숲의 정기를 담아 만든 숲의 속삭임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툭 집어들고는 마치 벌레라도 만진 듯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색감하고 디자인하고는 정말이지 우리 할머니도 이런 건 안 하시겠다. 안 그래, 얘들아? 유미의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일제히 진아에게로 쏠렸다.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오른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유미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목걸이를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는 가자 얘들아, 여기 더 볼 거 없다. 눈 버리기 전에 얼른 다른 데 가자 라며 친구들을 이끌고 깔깔깔거리며 사라졌다. 그날 진아는 단 하나의 물건도 팔지 못하고 산산조각난 자존심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플리마켓을 철수해야 했다. 텅 빈 작업실로 돌아온 진아는 구석에 짐을 대는 대로 던져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주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세상의 모든 벽이 자신을 향해 무섭게 조여오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역시 난 안 돼. 내 모습도 내 작품도 전부 다 형편없고 초라해.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의 것은 원하지 않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찾아간 동대문 시장에서 박복래 할머니는 진아의 엉망인 몰골을 보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밤새 뭔 일 있었냐? 눈이 칵한 게 어디 맞고 온 사람 꼴이네. 진아는 차마 플리마켓에서 겪었던 수모를 낱낱이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며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아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가게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먼지를 툭툭 털어 진아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하지만 여전히 고운 빛깔을 간직한 아름다운 색감의 비단 조각들과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영롱한 자개 단추들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이거 내가 니만 했을 적에 시집 올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몰래 챙겨주신 거요. 아끼고 아끼던 건데 너한테 더 어울릴 것 같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깟 일로 뭘 그리 죽을 상이야. 네 물건은 그 번지를 하기만 한 가짜들하고는 근본부터가 달라. 이야기가 있자녀, 이야기가. 남들이 뭐라든 간에 너는 내 갈 길 똑바로 떳떳하게 가면 되는겨. 알았냐?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와 마치 세월의 비밀을 품은 듯한 아름다운 비단 조각들은 진아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진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부터 진아는 할머니가 준 특별한 재료들로 새로운 작품 시리즈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마치 흩어진 슬픔과 절망의 조각들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파편들을 찾아내어 조심스럽게 이어붙이듯 그녀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달빛 조각 시리즈였다. 깊은 밤하늘의 은은한 달빛과 그 주변을 맴도는 희미한 별빛의 이미지를 담은 듯 신비롭고 영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액세서리들은 진아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간절한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밤별은 달빛 조각 시리즈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자신의 블로그에 극찬과 함께 소개했다.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길어올린 한 줄기 별빛처럼 진아의 다락방에서 새롭게 탄생한 달빛 조각 시리즈는 상처 입은 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보내는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위로와 같다. 이토록 섬세하고 깊은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작가의 영혼은 분명 세상 그 무엇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리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진아의 다락방은 소수의 특별한 취향을 가진 마니아층 사이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곳,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주문량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무엇보다 진아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치 잘 익은 과실을 노리는 독사처럼 강유미가 또다시 진아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상품으로 루나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액세서리 라인을 대대적으로 출시했는데 문제는 그 디자인이 진아의 달빛 조각 시리즈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점이었다. 달과 별을 주요 모티브로 사용한 점, 신비롭고 몽환적인 부리의 색감 조합, 심지어 작품에 담긴 스토리텔링 방식까지 교묘하게 베낀 것이 역력했다. 유미는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연예인 협찬까지 동원하여 루나 컬렉션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고 진아의 소수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디자인 도용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자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다. 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듣도 보도 못한 삼류공방에서 제 디자인을 따라한다니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식으로 디자인 유학까지 마친 전공자이고 이건 제 순수한 작물입니다. 오히려 저쪽이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샘플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훔쳐서 먼저 선수 친 거겠죠. 안 그래도 요즘 흑인 혼혈 주제에 어설프게 한국 디자이너 행세하는 것도 우스웠는데 이젠 하다하다 실력도 없으면서 남의 잘 나가는 디자인이나 베끼는 수준이라니 정말이지 불쾌하고 역겹네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시에 진아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은 쉽게 선동되었고 진아를 파렴치한 표절범, 실력도 양심도 없는 가짜 디자이너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진아의 다락방 게시판과 SNS 계정은 순식간에 온갖 욕설과 비난, 심지어 살해 협박에 가까운 끔찍한 악플들로 뒤덮였다. 주문은커녕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메시지에 진아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진아는 걷잡을 수 없는 비난과 모욕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한 채 울며 보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역시 세상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해. 꿈 같은 건 처음부터 꾸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끌어들이는 저주받은 자석 같다고 생각했다. 절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복래 할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굳게 닫힌 작업실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진아야, 이년아, 문 열어! 나다, 박복래! 할머니는 며칠째 가게에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는 진아가 걱정되어 직접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었다. 억지로 문을 연 진아의 회쑥하고 초췌한 몰골을 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깡마른 어깨를 와락 끌어안아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단호하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숨어지네. 당당하게 네 이야기, 네 진실을 저 잘난 세상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줘버려.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데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이따위로 숨어있는 게야. 할머니의 따뜻하고 강인한 품 안에서 한참을 아이처럼 서럽게 울던 진아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싸워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바로 그 순간 반별로부터 오랜만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작가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작가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메시지에는 그동안 진아의 작품을 구매했던 수십 명의 팬들이 각자의 SNS에 남긴 응원의 글들과 함께 강유미의 만행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빼곡하게 캡처되어 첨부되어 있었다. 진아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과거 자신처럼 외모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렸던 이 세상 모든 소외된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진아는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작업 과정, 달빛 조각 시리즈를 구상하게 된 디자인 영감의 원천, 어머니와의 애틋한 추억이 담긴 오래된 낡은 자개함, 밤 산책길에서 마주쳤던 달빛과 별들의 속삭임, 슬픔 속에서도 피어났던 작은 희망의 감정들, 그리고 강유미의 루나 컬렉션과 자신의 작품을 조목조목 비교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밤낮 없이 꼼꼼하게 모았다. 밤을 새워가며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수십 번의 NG 끝에 자신의 진솔한 마음과 억울함을 담은 담담한 내레이션을 녹음했다. 며칠 뒤 한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던 진아의 다락방 SNS 계정과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진아 윌리엄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부디 한 번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간절한 제목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영상 속 진아는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평소 작업할 때 즐겨 입던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자신의 작은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는 두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실해 보였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평생을 수많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제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작품들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저의 간절한 꿈이고, 저의 아픈 이야기이고, 어쩌면 이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진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외모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달빛 조각 시리즈가 탄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치 일기를 읽듯 담담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낡은 작업 노트, 수없이 고쳐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소중한 사물들, 어머니의 낡은 자개함 사진, 밤하늘을 찍은 사진 등, 그리고 강유미의 루나 컬렉션과 자신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조목조목 비교 분석하는 자료들이 차례로 화면에 등장했다. 영상의 마지막, 진아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제 외모가 어쩌면 여러분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거울을 보며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작품만큼은 제발 그 어떤 편견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을 걸고 단 한 번도 타인의 소중한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함부로 생각한 적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맹세합니다. 영상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밤별이 가장 먼저 자신의 블로그와 여러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극적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진아의 꾸밈없는 진솔함과 용기 있는 고백,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다쳤던 마음을 움직였다. 와, 강유미 디자인 도용 완전 확실하네. 소름 돋는다. 진아 작가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외모로 사람 함부로 평가하고 악플 달았던 인간들 전부 다 각성하고 반성해라 등의 댓글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진아의 다락방 힘내세요, 강유미 표절 논란 해명하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각종 SNS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뒤덮었다. 박봉래 할머니는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며 마치 자기 일처럼 진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고, 몇몇 양심 있는 패션 및 공예 분야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용기를 내어 진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심지어 과거 강유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도용당했거나 그녀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다른 익명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까지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이어지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강유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궁지에 몰린 강유미는 다급하게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켜고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과 논점을 흐리는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대중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한때 수십만 팔로워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그녀의 화려했던 SNS는 이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온갖 비난과 조롱, 심지어 살벌한 협박성 댓글들로 도배되었고 그녀와 손잡았던 수많은 협찬사들은 발빠르게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마치 한순간에 공들여 쌓아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강유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성과 인기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강유미는 결국 자신의 SNS에 변호사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짧고 형식적인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대중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선은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았고 한때 승승장구하던 유미의 아틀리에는 결국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반면 진아의 다락방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진아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굴하지 않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유명세나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더 큰 의미와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작고 초라했던 다락방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과 연결된 수많은 반짝이는 창문들이 활짝 열린 희망의 공간이 된 것이다. 진아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남들과 다른 모습과 마주해야 했고 세상의 깊고 어두운 편견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지지도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쉽게 위축되거나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그 어떤 시련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을 만큼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인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박복래 할머니와는 이제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손녀처럼 살갑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지만 진아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반별과는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언젠가 햇살 좋은 날 함께 향긋한 차 한 잔 기울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그날을 기분 좋게 기대했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가을날 진아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다. 햇살은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 위로 부서지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윤기를 더해주었다. 그녀의 낡은 책상 한편에는 이제 제법 익숙해진 작은 나무 팻말이 놓여 있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옆으로는 그동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각자의 사연이 담긴 작은 위로와 진심 어린 공감의 쪽지들이 마치 희망의 꽃잎처럼 빼곡하게 걸려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아는 그 쪽지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고 소박했던 다락방은 이제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잠시나마 고단한 날개를 접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쉼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아는 얼마 전부터 공방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자신처럼 소외된 환경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남몰래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혹은 더 넓은 어딘가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무료 공예 워크숍을 열어 그들에게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순수한 기쁨과
그 안에 담긴 치유와 이야기의 힘을 나누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조심스럽게 꾸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두껍고 높은 벽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녀를 향한 불편한 시선과 보이지 않는 차별은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진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 어떤 견고한 벽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담은 따뜻한 이야기와 용기 있는 연대의 작은 손길 앞에서는 결국 서서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의 아름다운 두 손끝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짝이는 희망의 조각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었다.